너가 명중하면 내가 네 딸이다. 매일 무시받던 조용한 한국 유학생 민준. 어눌한 영어 발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조롱하던 미국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창피하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민준의 작은 방 책상 위에는 반짝이는 금색 트로피가 하나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들었던 상처받은 소년이었죠. 과연 민준이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반전과 눈물겨운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전 8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아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야자수가 늘어선 학교 정원이 내려다 보이고 교실 안에는 25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 중에서도 창가 맨 뒷자리에 앉은 한 동양인 학생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민준, 18살의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깔끔하게 다림질된 학교 유니폼을 입은 민준의 모습은 다른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교과서를 읽는 모습에는 어딘지 모를 외로움이 서려 있었죠.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실 앞쪽에서는 마크 앤더슨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앤더슨은 이 학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교사였죠.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갈색 머리를 뒤로 넘긴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수업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닿을 때마다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미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앤더슨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이니까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가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우리의 자유로운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말과 함께 앤더슨의 시선이 민준을 향했습니다.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민준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펜으로 노트에 무의미한 선을 그으며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쪽에서 온 학생들은 말이죠. 앤더슨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기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곳들이 많거든요. 특히 북한 같은 곳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최악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교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민준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죠. 아, 물론 우리 민준이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앤더슨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거기도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아니잖아요. 민준이, 내 생각은 어때요? 갑자기 지목당한 민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곧 침착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한국도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이 또렷하지만 약간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앤더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발음이 좀 어색하네요. 아직도 영어가 서툰가 보네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교실 안에 몇몇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지만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은 혼자 구내식당 한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과 계란말이를 보며 잠시 고향을 그리워했죠. 그때 몇몇 그부들이 다가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애 진짜 이상하지 않아? 아, 맞아, 말투도 웃기고. 앤더슨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런 나라에서 온 애들은 원래 좀 그런가 봐. 민주는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 깊숙이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민주는 여전히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올렸죠. 특히 아버지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민준아, 미국에 가서는 내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고 와라. 그 말을 떠올리며 민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외롭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교 후 민주는 홀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였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영어 사전과 함께 각종 문제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놓인 반짝이는 트로피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17회 세계 저격 선수권 대회 우승이라고 새겨진 금색 트로피였죠. 민주는 트로피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그저 어색한 외국인 학생일 뿐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역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앤더슨이 칠판에 미국 독립전쟁이라고 큰 글씨로 써놓고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평소보다 더 자신만만한 기색이 역력했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미국이 어떻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는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앤더슨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 중 하나였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죠. 민주는 여전히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예습을 철저히 해온 덕분에 오늘 배울 내용은 이미 숙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앤더슨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끼며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앤더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앤더슨은 일부러 민준을 지목했습니다. 민준,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무시당할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요크타운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1787년 10월에 벌어진 이 전투에서 워싱턴과 프랑스군이 연합하여 영국의 코널리스 장군을 항복시켰고 이것이 사실상 독립전쟁의 마지막 주요 전투가 되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답변은 완벽했고 심지어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보다도 더 자세했죠. 몇몇 학생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앤더슨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앤더슨이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사실은 맞지만 넌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외운 것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전투가 가진 역사적 의미와 미국 정신에 미친 영향이거든.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정확한 답변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게다가 발음도 여전히 어색하네. 앤더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크타운이 아니라 욜크타운이야. 제대로 된 영어 발음을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교실 안에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저런 나라에서 온 애가 우리 역사를 뭘 안다고 라고 중얼거렸고 그 소리가 민준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앤더슨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그런 자유를 위한 투쟁 같은 게 있었나? 아, 맞다. 거기는 아직도 분단국가지. 그런 곳에서 온 사람이 우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 말에 민준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책상 아래에서 펜을 꽉 쥔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앤더슨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이번에는 다른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사라라는 여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훌륭해. 앤더슨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해야. 단순히 외운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거지.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답변이 사라의 답변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했는데도 단지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이 민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놀리려는 것이었죠. 야, 민준. 너 정말 북한에서 온 거 아니야? 톰이라는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별 차이 없잖아. 제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다 못 사는 나라들이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조금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고. 선진국? 사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왜 여기로 유학을 온 거야?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지.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도 때로는 왜 이곳에 왔는지 후회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의 기대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민주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트로피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트로피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16살에 처음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17살에 아시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리고 18살에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했을 때의 그 환호와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오직 어색한 영어와 동양인이라는 외모만으로 판단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트로피 옆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민준아, 잘 지내고 있지? 아빠는 내가 그곳에서도 최고가 될 거라고 믿는다. 힘내라. 민준은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자신을 믿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매일 무시당하며 지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괴로웠죠. 일주일이 지나고 학교에는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총기 안전 교육 체험 행사였죠.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총기 취급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교육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오전 10시 학교 체육관에는 임시로 설치된 사격장과 각종 교육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군에서 파견 나온 교관들과 경찰관들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안전 장비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학생들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민주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체육관에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죠. 사격장의 레이아웃을 한눈에 파악하고 조명의 각도와 바람의 방향까지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랜 사격 훈련을 통해 체득된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앤더슨이 학생들 앞에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총기는 위험한 무기이지만 올바르게 다루면 스포츠나 사냥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군 교관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구는 항상 안전한 방향을 향해야 하고 방아쇠에는 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손가락을 올려야 하며 목표물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들이었죠. 민주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도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몸에 배인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앤더슨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군대에서 복무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시범을 보여드리죠. 앤더슨은 공기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의 자세가 어설프게 보였죠.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고 호흡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준선 정렬도 정확하지 않았고요. 자, 잘 보세요. 앤더슨이 외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사되었지만 관역의 중앙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실망스러운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아, 이건 총의 조준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네요. 앤더슨이 당황스러워하며 변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역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빗나가 버렸죠. 학생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졌고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앤더슨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평소 민준을 괴롭히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민준, 너도 한번 해볼래? 앤더슨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총을 잡아본 적이나 있겠지만 교실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민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의 반응이 달랐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아요. 제이슨이 뒤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총 같은 거 무서워한다면서. 맞아, 거기는 총기가 금지된 나라잖아. 톰도 거들었습니다. 이런 조롱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민준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사격 훈련을 통해 길러진 강철 같은 정신력이 발휘되고 있었죠. 외부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그것이 바로 세계 챔피언이 된 비결이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공기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움직임이 달라졌죠. 어깨의 긴장이 완전히 풀렸고 호흡이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총을 잡는 손의 위치, 지지하는 팔의 각도, 심지어 발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과 비웃음 소리가 계속되었지만 민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의식은 오직 관역의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조준선을 정렬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심박수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 쏴봐. 사라가 지루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못 맞힐 텐데 뭘 그렇게 오래. 그 순간 민준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울린 후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관역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관역의 정중앙에 뚫린 완벽한 구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야? 다른 학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앤더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2번이나 빗나간 관역에 민준이 단 한 발로 정중앙을 맞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이건 우연이야. 앤더슨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지. 한 번 더 해봐. 민준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째 총알도 정확히 첫 번째 구멍과 같은 자리에 박혔죠. 3번째, 4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의 조롱은 감탄으로 변했고 앤더슨의 자신감은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앤더슨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군 교관 중 한 명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이름이 뭐라고 했지? 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입니다. 이민준이요. 교관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설마 그 이민준? 세계 저격 선수권 대회에서. 체육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설마 그 이민준? 세계 저격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교관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 조용한 동양인 학생이 세계 챔피언이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겨온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미 들킨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교관의 얼굴에 경이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데이비스 중령입니다. 작년 세계 대회 때 현장에서 당신의 경기를 직접 봤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실력이었습니다.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민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앤더슨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앤더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중령님,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이 학생은 그냥 평범한 유학생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별로. 데이비스 중령이 앤더슨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이민준 선수는 작년 뮌헨에서 열린 세계 저격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것도 기존 기록을 크게 앞당기면서 말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던 민준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저격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죠. 정말요? 사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세계 챔피언이에요? 네, 맞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민준 선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저격수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정밀 사격 분야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죠.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주목받게 되니 오히려 불편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사격은? 톰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실력이었겠죠. 제이슨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앤더슨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학생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죠. 하지만 앤더슨이 억지로라도 상황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총을 잘 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업 시간 태도도 그렇고. 선생님, 민준이 처음으로 앤더슨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경청했고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했죠. 그건 앤더슨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흥미롭게 지켜보더니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훈련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시 휴식 중이신가요? 개인적으로 훈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다만 학업에 집중하려고 대회 참가는 잠시 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학업과 스포츠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죠. 중령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부대에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젊은 군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무시하던 학생이 군에서 초청받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죠. 앤더슨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중령님, 아직 수업 시간인데. 아, 죄송합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수업이 끝난 후에 따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미 체육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앤더슨의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민준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앤더슨이 억지로 수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온통 민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사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세계 챔피언이야? 네. 민준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와. 그럼 진짜 대단한 거네. 사라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민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몇 살 때부터 시작했어? 톰이 물었습니다. 12살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와, 진짜 어릴 때부터 했구나. 제이슨도 감탄했습니다. 그럼 진짜 총을 엄청 많이 쏴봤겠네. 민준은 이런 관심이 어색하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앤더슨은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의 수업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관심이 모두 민준에게 쏠려 있었죠. 더욱이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던 학생이 사실은 세계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자, 앤더슨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민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의 무게감이 교실에서의 평범한 수업보다 훨씬 강력했죠. 데이비스 중령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인재가 여기 있었다니. 앤더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구축해온 교실에서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체험 행사가 계속되면서 민준의 실력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준비한 다양한 거리의 관역들, 10m부터 50m까지의 모든 목표물을 민준은 완벽하게 맞춰냈죠. 심지어 바람이 있는 상황에서도 조명이 바뀐 환경에서도 그의 정확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매 발사마다 터져나오는 탄성과 박수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죠. 사라와 톰, 제이슨을 비롯한 아이들은 마치 유명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박이다. 사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힐 수 있어? 진짜 세계 챔피언답네.
톰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엄청난 사람이 있었다니. 하지만 앤더슨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완전히 민준에게 쏠려 있었고 자신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더욱이 방금 전까지 자신이 우습게 여기며 조롱했던 학생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충분합니다. 앤더슨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총 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민준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사격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휴대폰을 들었죠. 와, 이거 진짜 올려야겠다. 제이슨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세계 챔피언이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맞아, 맞아.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데이비스 중령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선수, 혹시 학생들에게 간단한 시범을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런 주목받는 상황이 그리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때 앤더슨이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중령님. 지금은 수업 시간이고 저희에게는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개인의 과시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요. 체육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앤더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학생들이 놀란 것이죠. 민준도 앤더슨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의 얼굴에 약간의 불쾌함이 스쳤습니다. 과시라고 하셨나요? 이민준 선수는 교육적 목적으로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전문가의 기술을 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거든요. 하지만 수업의 주도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앤더슨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평소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고. 선생님. 민준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민준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그냥 외운 것뿐이야. 앤더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럼 시험을 봐보시겠습니까? 민준이 처음으로 조금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흥미롭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군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저기 무슨 일이에요? 또 다른 교관이 데이비스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아, 존슨 대위. 여기 세계 저격 챔피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선생님이 좀. 데이비스 중령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존슨 대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계 챔피언이요? 설마 그 유명한 한국의 이민준? 맞습니다. 와, 정말 영광이네요. 존슨 대위가 민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대위 존슨입니다. 작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대회 때 뵌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때 심판진에 계셨죠? 맞습니다. 존슨 대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지막 사격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바람이 그렇게 강했는데도 완벽하게. 이제 여러 명의 군 관계자들이 민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 민준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죠. 앤더슨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학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이것은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앤더슨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대들고 이제는 수업까지 방해하고. 대들었다고요? 민준이 처음으로 앤더슨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앤더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학생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두 이 대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죠.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사격 훈련을 통해 기른 자제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챔피언의 자질이었죠.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 정체를 숨기고 있었을 뿐이죠. 데이비스 중령이 앤더슨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황의 전말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 학생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데이비스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예의 바른 학생인 것 같은데요. 앤더슨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황을 되돌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였죠. 앤더슨의 절망적인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었죠. 몇몇은 이미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제이슨이 흥분하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좋아요가 100개 넘었어. 우리 학교 완전 유명해지겠네. 사라도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우리 학교에 다닌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데이비스 중령이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계속 진행해보죠. 이민준 선수, 혹시 학생들에게 올바른 총기 취급법을 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전문가의 기술을 보는 것이 교육에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직접 가르쳐 준다는 것에 모두 흥분하고 있었죠. 반면 앤더슨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수업이 완전히 민준에게 넘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기본 자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시범용 총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총을 잡을 때는 항상 총구가 안전한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 사람이 있는 쪽을 향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설명은 명료하고 체계적이었죠. 호흡법부터 자세, 조준 방법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시범용 총기였지만 실제 총기와 동일한 무게와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자세는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총을 잡는 손은 너무 세게 쥐지 말고. 민준의 시연은 완벽했습니다. 데이비스 중령과 다른 군 관계자들도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역시 세계 챔피언답네요. 설명도 정말 체계적이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죠. 잠깐 제가 해보겠습니다. 앤더슨이 갑자기 나서며 다른 시범용 총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군 경험이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다른 방법도 보여줄 수 있어요. 데이비스 중령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이것은 시범용이지만 공포탄이 들어있어서.
하지만 앤더슨은 이미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흥분과 당황으로 인해 평상심을 잃은 상태였죠. 더욱이 민준에게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앤더슨이 말하며 시범용 총기를 들었는데 그 순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총구의 방향도 엉망이었죠. 더욱이 시범용이라고 해서 방심한 나머지 기본 안전수칙을 무시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앤더슨이 들고 있는 총의 총구가 위험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더욱이 공포탄이 장전된 상태에서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있었거든요. 시범용이긴 하지만 공포탄도 가까운 거리에서는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위험했습니다. 선생님, 위험합니다. 민준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민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 라고 반발하며 총을 휘둘렀죠.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실수로 방아쇠에 닿았습니다. 탕! 큰 총성과 함께 총구에서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공포탄이었지만 상당한 위력이 있어서 앤더슨이 깜짝 놀라 뒤로 비틀거렸죠. 뜨거운 화염과 연기가 그의 얼굴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앤더슨이 놀라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가스가 얼굴을 스쳐 지나가면서 화상을 입을 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민준이 번개같이 달려와 앤더슨을 붙잡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손에서 총을 안전하게 제거했죠. 모든 일이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군 관계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공포탄이었지만 잘못했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앤더슨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민준이 자신을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죠. 얼굴에서는 화약 냄새가 나고 있었고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화상을 입었을 것이었습니다. 에이, 이런. 앤더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화상은 입지 않으셨나요? 앤더슨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화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뜨거운 가스에 놀라서 약간의 충격을 받은 정도였죠. 하지만 만약 민준이 재빨리 행동하지 않았다면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존슨 대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포탄이라고 해도 안전수칙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학생들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재미있게 지켜보던 일이 실제로는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민준이가 아니었으면.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톰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앤더슨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학생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죠. 더욱이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앤더슨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데이비스 중령이 총기를 안전하게 수거하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선수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큰 사고를 막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군 관계자들도 민준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칭찬보다는 앤더슨이 괜찮은지가 더 걱정되는 듯 했죠. 앤더슨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경쟁심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고
그것을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학생이 구해준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이 학생들과 군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이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앤더슨의 실수와 민준의 영웅적인 행동, 그리고 그 결과까지 말이죠.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앤더슨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학생의 눈에는 원망이나 비웃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걱정과 배려만이 있을 뿐이었죠. 민준이 앤더슨을 구해준 사건 이후 체육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죠. 방금 전 벌어진 일을 통해 민준의 진정한 인품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해. 사라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렇게 선생님을 구해주다니.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톰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무시당했으면서도. 제이슨은 휴대폰으로 방금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거 진짜 영화 같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데이비스 중령은 상황을 정리한 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상황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전기를 집어들고 학교 본부에 연락을 취했죠. 본부. 여기 데이비스입니다. 긴급히 교장 선생님과 다른 교사분들을 체육관으로 모셔주세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무전기 너머로 교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계 저격 선수권 대회 우승자가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전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업 중이던 다른 교사들과 교장, 교감이 모두 체육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복도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앤더슨은 의자에 앉아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건네준 물을 마시며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민준이 얼마나 관대한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죠? 민준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앤더슨은 민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교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교감과 여러 교사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죠.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중령님, 교장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에 세계 챔피언이 다니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교장 선생님. 이민준 학생입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존슨 대위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 선수는 작년 세계 저격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저희도 몇 번 국제 대회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죠. 그뿐만 아니라 데이비스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방금 전에도 안전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앤더슨 선생님을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판단력과 순발력을 보여주셨어요. 교사들이 웅성거리며 민준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해서 별로 눈에 띄지 않던 학생이 이런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워하고 있었죠. 이민준 학생. 교장이 민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훌륭한 학생이 다니고 있었다니. 민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라니요. 교감이 흥분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우리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때 한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런 대단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에서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데이비스 중령이 앤더슨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장도 앤더슨을 바라봤습니다. 앤더슨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민준 학생에 대해 뭔가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앤더슨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민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앤더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별일 없었습니다. 저도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야. 앤더슨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렇게 말해줄 필요 없어.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앤더슨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죠. 사실은 앤더슨이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학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교장과 다른 교사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민준이가 외국에서 온 학생이라는 이유로. 앤더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촬영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들이 모두 앤더슨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의 순간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죠. 수업 시간마다 민준이를 무시했고 조롱했습니다. 앤더슨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왔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어요.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앤더슨 선생님. 그런데 이 학생은 앤더슨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했고 한 번도 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저를 구해주었어요. 데이비스 중령과 다른 군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바로 그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앤더슨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학생을 세계가 인정하는 챔피언을 그렇게 대했다니. 그리고 앤더슨은 천천히 민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민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앤더슨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창피하구나.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휴대폰 카메라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모두 담아내고 있었죠. 교사가 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이 장면은 평생 잊히지 않을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앤더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앤더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민준의 손이 앤더슨의 어깨에 닿자 앤더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끼고 있었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편견과 교만을 드디어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바꾸려는 마음이죠.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화를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휴대폰 카메라들도 여전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감동과 교훈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교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학생, 정말 훌륭한 마음가짐이네요. 그리고 앤더슨 선생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셨군요. 데이비스 중령도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선수, 당신의 인품이 실력만큼이나 훌륭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슨 대위와 다른 군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민준의 평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인격과 품성에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사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 맞아. 톰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무시한 것도 잘못이었어. 정말 죄송해. 제이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나도 미안하다. 앞으로는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 민준은 이런 변화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컸죠. 괜찮아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친하게 지내요. 데이비스 중령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네요. 그런데 이민준 선수, 정말로 우리 부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젊은 병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민준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라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슨 대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교장도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민준 학생, 우리 학교에서도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교감이 동조했습니다. 스포츠 특기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지만 민준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싶어요. 너무 특별 취급받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겸손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감탄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는 민준의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체험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교실로 돌아갔고 군 관계자들도 정리를 마치고 떠나갔죠. 교장과 교사들도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은 홀로 체육관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오늘 하루 벌어진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 꿈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앤더슨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네, 선생님. 정말 고마웠다. 앤더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사람을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 앤더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수업을 해보자. 너 같은 똑똑한 학생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앤더슨이 떠나고 난 후 민준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 말은 오늘 하루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내려 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트로피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트로피는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민준아, 오늘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훌륭한 아들을 둔 것이 정말 감사하다. 민주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총을 잘 쏘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인간이 되어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존경하며 다가왔고 교사들도 그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죠.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앤더슨의 수업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했고 특히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민준과의 경험이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준은 더 이상 혼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 톰, 제이슨을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함께 어울렸죠. 그들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사라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이곳이 진정한 자신의 집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없었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비스 중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부대에서 특별 훈련 세션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민준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상 위의 트로피를 바라보며 민준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챔피언이 되겠다고 말이죠. 석양이 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민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존중은 겉모습이 아닌 인품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민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이었죠.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트로피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준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1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민준은 전국 대회를 앞두고 훈련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어머니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매일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죠. 손을 잡고 이야기도 해보고 사격 대회 소식도 들려드렸지만 어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민준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지지자이자 응원자였던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민준의 경기를 빠짐없이 보러 와주셨고 이길 때나 질 때나 변함없는 격려를 해주셨었어요. 울지 마, 민준아. 엄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잠깐 깨어나셔서 해주신 말이었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민주는 사격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총을 들었을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렸고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조준선을 맞춰도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죠. 첫 번째 대회에서 민주는 예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예선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언론들은 신동의 몰락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이는 민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아버지가 위로해 주셨지만 민준은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었습니다. 총을 보기만 해도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졌고 어머니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두 번째 대회에서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대회에서는 아예 중도 포기를 했죠. 민준의 슬럼프는 심각해져 갔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은 이제 끝났어. 어머니 없으니까 실력도 같이 사라졌나 봐. 이런 말들이 민준의 귀에 들려왔고 그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아버지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미국 유학이었습니다. 민준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거기서는 아무도 너를 세계 챔피언으로 알지 못할 거야.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해봐. 미국에 온 첫날 밤 민주는 트로피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사격은 끝이다. 평범한 학생 이민준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조용히 지내왔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체육관에서 총을 들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떨림이 있었지만 점차 예전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앤더슨을 구하는 순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창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주는 그 바람을 느끼며 눈물을 닦았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던 체육관은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혼자서 그 자리에 서서 어제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민준아, 사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찍 왔네? 네, 좀 일찍 왔어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했어. 우리 부모님도 영상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 사라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혹시 괜찮으면 물어봐도 될까? 뭘요? 너는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세계 챔피언이면 자랑스러운 일인데.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이번에도 솔직하게 답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사격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사라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려고 했는데. 민준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일로 모든 게 드러나 버렸네요. 민준아. 사라가 민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어제 총을 들 때는 괜찮았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예전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톰과 제이슨도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여기 있었구나. 어제 영상 완전 대박이야. 제이슨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벌써 10만 뷰 넘었어. 민주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친구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민준아. 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사격을 시작할 생각은 없어? 이 질문에 민주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잃어버렸던 열정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준의 일상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았고 사라, 톰, 제이슨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괜찮으면 내 어머니 이야기 좀 더 들려줄 수 있어?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격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첫 대회에 나갔을 때도 실수해서 울고 있을 때도 늘 제 편이었죠. 사라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어머니셨구나. 네. 어머니는 제가 이길 때보다 최선을 다했을 때 더 기뻐하셨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겸손한 거구나. 어머니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거야. 민주는 이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격을 포기했던 것이 정말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어머니는 항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데이비스 중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준 선수 약속하신 대로 내일 우리 부대에 와주실 수 있나요? 병사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민준은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사격장에는 20명 정도의 젊은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소개했습니다. 세계 저격 선수권 대회 최연소 우승자 이민준 선수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죠.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첫 번째 시범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민준은 조심스럽게 총을 들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탕! 첫 번째 사격이 정중앙을 마쳤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지만 민준에게는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죠. 총을 쏘는 순간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히시나요? 한 병사가 질문했습니다. 집중과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사격은 단순히 관역을 맞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필요해요. 이 말을 하면서 민준 자신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굴복해서 포기했던 것이 아닐까요? 훈련이 계속되면서 민준은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병사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예전의 열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실력이 부족한 병사가 민준의 지도로 처음 관역을 마쳤을 때의 기쁨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선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병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관역을 맞춰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준도 함께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첫 번째 성공이 가장 기억에 남을 거예요. 훈련이 끝나고 데이비스 중령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저도 즐거웠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사격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거든요. 혹시 데이비스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경기에 복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실력을 보니 전혀 녹슬지 않았는데요. 민주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병사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뿌듯함, 그리고 다시 총을 들었을 때의 편안함.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죠. 민준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아버지. 요즘 좀 복잡해요. 무슨 일이야? 민준은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부터 오늘 부대에서의 경험까지 말이죠. 아버지는 한참 듣고 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 무슨 말씀이요? 민준이가 언젠가 힘들어할 때가 올 텐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사격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어머니는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된 것보다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란 것을 더 자랑스러워 하셨어. 그리고 그 착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셨지.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뜻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민준이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격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부대에서 병사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말이에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생기고 있었죠.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도전해볼 용기는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트로피를 바라보며 어머니 사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요. 월요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생각을 정리한 결과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사라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주말 잘 보냈어?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모두 모이자 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 다시 사격을 시작하려고 해요. 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학교도 다니면서 훈련도 병행할 생각이에요. 데이비스 중령님께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제이슨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그럼 우리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거네.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야? 민주는 친구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민주는 데이비스 중령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령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방과 후 민주는 부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은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었죠. 이민준 선수 복귀를 결심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주말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부대에 민간인을 위한 사격 클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민준 선수가 코치를 맡아주신다면 말이죠.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 훈련을 다시 쌓으시면서 내년에 열리는 지역 대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이비스 중령이 제안했습니다. 민주는 이 계획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갑자기 세계 무대로 돌아가기보다는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부대에는 새로운 사격 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준을 비롯해 학교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20명 정도가 참여했죠. 사라, 톰, 제이슨도 모두 참가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사라가 처음으로 총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민준이 친절하게 자세를 교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톰이 조준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처음 시작할 때 어땠어? 저도 처음에는 관역 근처에도 못 맞췄어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격려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민준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가 현재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훈련이 진행되면서 민준 자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실력도 점점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사격에 대한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준 코치님, 클럽 멤버 중 한 명인 제니퍼가 흥겹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관역에 마쳤어요. 축하해요. 민준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민준에게는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뜻깊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데이비스 중령이 민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민준 선수, 다음 달에 캘리포니아 주 청소년 사격 대회가 있어요.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공식 대회에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부담 갖지 말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경험 삼아 참가해 보세요. 데이비스 중령이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하신 것을 확인해 보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들도 모두 참가를 권했습니다. 민준아, 도전해봐. 우리가 모두 응원할게. 그날 밤 민준은 어머니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무서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거든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창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준은 그 바람을 느끼며 결심을 굳혔죠. 다음 날 민준은 데이비스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령님, 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정말요? 훌륭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클럽 멤버들도 함께 갈 수 있나요?
그들의 응원이 있어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좋죠. 소식을 들은 친구들과 클럽 멤버들은 모두 흥분했습니다. 사라는 우리가 세계 챔피언의 복귀 무대를 직접 보게 되는 거야. 라고 외쳤고 톰은 응원단장은 내가 할게. 라고 자원했죠. 앞으로 한 달 동안 민주는 더욱 집중적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과정을 즐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훈련하는 민준의 모습을 지켜본 데이비스 중령이 말했습니다. 정말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요. 네, 저도 느껴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어머니도 친구들도 그리고 중령님도 모두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마침내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준이 트로피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위해 쏘겠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완전히 끝난 것이었죠. 대회 당일 캘리포니아 주립 사격장에는 각지에서 온 젊은 선수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라, 톰, 제이슨을 비롯한 친구들과 사격 클럽 멤버들과 함께 도착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대회장의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 사라가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준아, 긴장돼? 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데이비스 중령도 함께 왔습니다. 이민준 선수,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오늘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대회가 시작되고 민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격장으로 걸어가는 민준의 뒤에서 친구들의 응원 소리가 들려왔죠. 민준아,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믿어. 민준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친구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사격대에 도착한 민준은 천천히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총을 들어 올리며 무게감을 확인하고 조준경을 조정했죠.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선수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호흡을 깊고 고르게 조절했어요. 50m 앞에 있는 관역이 조준경을 통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순간 마음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민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기억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준선을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면서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민준으로서의 첫걸음이지. 호흡을 천천히 내쉬며 심박수를 안정시켰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관역과 자신만이 남았죠.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있었거든요. 발사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조준선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방아쇠에 살며시 손가락을 올리며 민주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게요.
제 실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게요. 관역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에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상처받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당당하게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 청년이었죠. 조준선이 완벽하게 정렬되었습니다. 호흡이 고요해졌고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관역을 향해 조준된 총구처럼 민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의 여정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사격장에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이민주는 관역을 향해 조준하며 자신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